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2025년 팀을 옮길 예정인 축구선수 탑10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유럽 5대 리그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0위는 디에고 고메즈입니다. 잉글랜드의 브라이튼 클럽은 최근 선수들을 매우 잘 영입하고 또 판매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벤 화이트, 비수마, 맥알리스터, 카이세도, 쿠쿠렐라 등 거둔 수익만 따지면 최근 4,500억을 훌쩍 넘깁니다. 2025년 1월 1일 이적 예정인 파라과이 국적의 21살 측면 미드필더 디에고 고메즈도 브라이튼이 야심차게 미국 인터 마이애미로부터 데려왔습니다. 미국 무대에서 활약한 건 단 1년뿐이지만 그의 성장세는 가파르게 올랐고 40경기 동안 7골과 10도움을 기록해서 인상적인 성과를 남겼죠. 브라이튼으로 합류한다면 미토마, 시몬 아딩크라와 왼쪽 공격 주전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디에고 고메즈의 이적료는 196억, 올여름 3,600억을 투입해 공격적인 영입을 했던 브라이튼의 배팅이 이번에도 통할까요? 9위는 티아고 알마다입니다. 티아고 알마다란 아르헨티나 선수를 아는 이들은 많지 않지만 그는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니콜라스 곤잘레스, 호아킨 코레아의 하차로 인해서 참가하게 되었고 또 우승 멤버가 된 선수입니다. 2001년생으로 이제 만 23살인 그는 171cm라는 작은 체구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드리블 능력으로 올 시즌 브라질 리그에서 보타포고를 리그 우승으로 이끌었고 남미 챔스격인 코파 리베르타도레스마저 정상에 올랐습니다. 존 텍스터는 보타포고와 리옹의 구단주였고 보타포고에서 6개월 정도 있다가 리옹으로 2025년 옮긴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알마다가 미국 무대를 떠나 브라질 리그로 276억에 옮긴 건 브라질 역대 최고 이적료였습니다. 2025년 리옹으로 팀을 옮기게 될 알마다지만 현재 리옹은 2부 리그 강등 징계가 터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8위는 부슈코비치입니다. 토트넘 팬들은 최근 로메로와 반더벤의 잇따른 부상으로 센터백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벤 데이비스와 드라구신이 있다지만 그동안 로메로, 반더벤의 능력에 비하면 아쉬운 게 사실. 그런 와중에 크로아티아 17살 센터백 유망주 루카 부슈코비치가 2025년 토트넘으로 합류합니다. 2024년까지 벨기에 1부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부슈코비치는 17경기 동안 4골 1도움을 터뜨리면서 초특급 유망주로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에서마저 재능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193cm의 엄청난 피지컬에 롱패스까지 정교한 발밑 능력까지 장착해 벨기에 리그는 그에게 좁다는 느낌을 줄 정도. 과연 토트넘 수비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요? 7위는 디 그레고리오입니다. 인터밀란이 키운 골키퍼고 2024년 현재 그는 이미 유벤투스에서 뛰고 있긴 합니다. 임대생이지만 말이죠. AC 몬차 소속인 그가 올 시즌 유벤투스에서 임대를 1년간 뛴 후 2025년 정식으로 유벤투스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이적료는 271억. 지난 시즌 세리에 A 시상식에서 그는 B클럽이 아닌 선수로 리그 최고의 골키퍼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동안 인테르, AC 밀란, 유벤투스의 골키퍼들이 수상했던 이력을 볼 때 놀라운 쾌거였죠. 알리송이 늘어가는 부상으로 인해서 리버풀이 디 그레고리오를 원하기도 했지만 마마르 슈다빌리의 이적이 진행되면서 그는 유벤투스로 이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는 토트넘의 비카리오, 유벤투스의 디 그레고리오, 파리의 돈나룸마, 라치오의 프로베델까지 풍부한 골키퍼 라인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6위는 마누 코네입니다. 독일 메렌글라드바흐에서 성장해서 올 시즌 AS 로마로 임대를 갔던 마누 코네. 분데스리가에서 큰 부상을 당하면서 결장한 기간이 길어졌고 팀의 재정이 흔들린 탓에 구단 측에서 팔아야 할 선수 중 하나가 된 마누 코네였습니다. 2024년 여름 AS 로마가 완전 이적 옵션이 포함된 임대 계약을 체결했고 이적료는 270억, 임대료는 30억이었습니다. 2024-2025 시즌 전반기가 끝나가고 있는 가운데 마누 코네에 대한 평가는 매우 좋은 편입니다. 뛰어난 피지컬을 앞세워 중원의 탱크로 쉬지 않고 매경기 등장해 오죽하면 로마 팬들도 쉬어야 한다고 할 정도. 2년 전 슈퍼 재능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한 마누 코네는 라니에리 감독을 만나면서 팀의 에이스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5위는 마이크 펜더스입니다. 신장 2m에 이르는 초거대 19살 골키퍼 펜더스가 제2의 크루투아를 꿈꾸며 첼시와 계약을 했습니다. 갑자기 다른 팀으로 안 가면 좋겠지만 말이죠. 펜더스는 2024년 7월 말 1군 프로 무대에 데뷔했지만 보름 뒤에 첼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2025년 6월까지 행크에 임대가 되는 방식으로 이후 첼시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이정료는 유망주 골키퍼치고 꽤 높은 가격인 300억. 벨기에 2부 리그에서 뛰며 경험치를 먹고 있는 그는 산체스, 요르겐센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첼시 골문의 미래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첼시의 골키퍼는 현재 무려 11명이고 이 중 펜더스를 포함해서 임대를 떠난 이가 5명입니다. 펜더스는 행크 1군에서 세컨드 골키퍼로 벤치고 2군 팀에서 주장 겸 주전골리로 뛰는 중입니다. 4위는 칼룰루입니다. 유벤투스는 2024년 여름 3명의 선수를 1년 임대 후 완전 영입이란 옵션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포르투의 치코 콘세 이상은 1년 임대 후 우선 협상권이란 계약 조건이었죠. 이렇게 선 임대 조건들이 많았던 이유는 시즌 중 발생하는 영입 비용을 바로 반영하기보다 임대 형태로 선수를 우선 활용하고 일정 시점에 완전 이적으로 전환해 회계상 지출을 분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니콜라스 곤잘레스는 근육 부상으로 인해 전반기를 거의 다 날렸고 칼룰루는 AC 밀란 떠난 뒤 다시 부활에 성공했다고 봐도 될 정도. 센터백과 풀백을 모두 소화 가능한 그는 팀의 중요한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유벤투스 수비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3위는 켄트리 파에스입니다. 2023년 2월 첼시는 에콰도르의 2007년생 이성 공격수 파에스에게 무려 285억을 투자해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계약 당시 만 15세였기 때문에 당장 첼시 1군에 합류할 수 없었고 이제 18살이 된 파에스는 2025년 여름 첼시로 합류할 예정입니다. 그의 재능은 매우 뛰어나서 2024년 에콰도르 1부 리그에서 27경기 7골을 넣어 팀의 리그 파이널 결승행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측면보다 중앙에서 더 위력을 발휘하는 이 선수가 첼시에 합류할 경우 엔조 페르난데스, 카이세도 두 경쟁자 때문에 주전 자리를 차지하기란 쉽지 않고 콜 파머의 백업으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어리기 때문에 첼시 입장에선 성장 방향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그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프랑스 리그 임대설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2위는 디에고 레온입니다. 파라과이의 유명한 레프트백 수비수인 레온은 17살로 2024년 파라과이 1부 리그에 막 데뷔한 신예 선수입니다. 얼굴은 마르코스 로우를 닮았죠. 아모린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맨유의 첫 영입으로 이 선수를 택했는데 이정료는 옵션 포함 100억입니다. 계약 자체는 2024년 12월에 이뤄졌지만 합류 시점은 2025년 7월. 맨유뿐만 아니라 아스날까지 참전했던 이 영입전은 맨유의 승리로 막을 내렸는데 레프트백 미래의 자원을 이렇게 구입한 건 말라시아와 루크쇼의 부상이 반복돼서였습니다. 디오고 달롯이 급하게 커버를 하고 있지만 아쉬움이 큰 상황이죠. 물론 맨유 아카데미의 최고 유망주라 불리는 해리 아마스까지 2007년생 레프트백을 보유하고 있어서 누가 먼저 재능이 터질지는 좀 더 지켜볼 일입니다. 대망의 1위는 에스테방입니다. 첼시 팬들은 최근 팀의 경기력이 올라가고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에 기뻐하면서 동시에 2025년 새롭게 합류하게 될 에스테방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4년 에스테방은 브라질 리그에서 파우메이라스 소속으로 리그 베스트 11 올해 영 플레이어 최우 공격수상을 석권했습니다. 빠른 스피드, 폭발력 있는 돌파 능력을 갖춘 윙어로 네이마르의 뒤를 이을 차세대 브라질 스타로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성장 속도는 믿을 수가 없는 경지입니다. 2024년 1월 1군 프로 계약을 체결했고 리그 31경기 13골 9도움을 기록한 에스테방. 2009년 네이마르가 리그 33경기 10골 6도움을 올리며 막 재능을 꽃피우던 동나이대로 비교하면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네이마르나 비니시우스처럼 미친 스피드는 없기 때문에 윙어보다 공격형 미드필더로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콜 파머의 경쟁자로 봐야 할 것입니다. 첼시가 그에게 쏟아부은 돈은 자그마치 592억에 옵션 포함 900억을 넘깁니다. 네이마르가 프로 데뷔 2년차에 40골을 꽂아 넣으며 황제 자리에 올랐던 걸 보면 이제 에스테방의 2025년은 세계 축구 팬들 모두가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